나주에 살고 있는 대대로 양반 집안의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에게는 갑수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들어가는 것을 꿈꿨기에 어릴 때부터 글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성년이 되자마자 행랑채에서 틀어박혀 과거 시험 준비를 하였지요. 하지만 홍배대감은 그런 갑수를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자, 우리 갑수가 과거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자식놈이라고 해봐야 우리한테는 갑수가 하나인데 말이요. 암만 생각해도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장가를 보내놓고 대를 잇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만. 저도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서도 같은 마음이었구만요. 갑수 녀석이 워낙에 과거 시험에 뜻이 있어 놓으니 그래 어디 너 좋을 대로 해보아라라고 했지만서도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노릇이고 암만 관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해도 대를 잇지 못하면 그것이 전부 말짱 허사 아니겠습니까? 그려 임자 자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공부하겠다는 녀석을 강제로 장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것을 참말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당신이 절에 시주할 것을 좀 들고 가서 명정 스님께 여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스님이 원체 용에 나서 이런저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는디 갑수 녀석도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스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하면 들을 것 아닙니까요? 명정 스님 말인가? 임자 그것 참말로 좋은 생각이구만. 내가 내일 말이요 날이 밝는 대로 스님한테 찾아가서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먼저 장가를 보내는 것이 좋은지 한번 물어봐야 쓰겠구만. 명정 스님은 홍배대감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는 용한 스님이라 이전부터 홍배대감이 이런저런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가 도움을 받았던 스님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이 갑수에 대해 묻기 위해 스님을 찾아가니 대감님, 딱 봐도 아드님 문제로 오셨구만요. 웜에 그것을 다 어찌하십니까요? 역시 스님은 척하면 척이시구만요. 그러면 스님, 저희 아들놈을 이거 과거 공부를 먼저 시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장가를 먼저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까요? 대감님, 지금 내 딱 봐보니 과거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요. 얼른 갑수도련님의 혼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갑수도련님한테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그런 처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어야 음과 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마을에 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있을 겁니다. 춘심이란 이름의 처자 말입니까? 내보니 갑수도련님이 다른 처자와 연을 맺게 되면 대감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해가망신한 채 거짓골을 못 면할 것입니다. 그 춘심이라는 처자가 집안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밥을 굶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구만요. 그러니까 대감님, 한시바삐 춘심이라는 처자를 찾아야 할 것이구만요. 웜에 제가 스님한테 안 물어봤으면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이요. 홍배대감은 스님께 후하게 시주를 하고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머슴 덕삼이를 찾았습니다. 덕삼아, 마을에 혹시 춘심이라는 처자가 있는지 알아봐라잉. 춘심이라는 처자 말이오요. 그려 분명히 관연한 처자 중에 춘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처자가 있을 것이구먼. 너 오늘부터 당분간은 일은 안 해도 되니께 이 춘심이라는 처자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누구네 딸인지 그것만 꼭 좀 알아봐줘야 쓰겄다잉. 네가 빨리만 찾아오면 용돈이랑 두둑히 챙겨주마. 원매 참말이지라 대감님? 대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러 춘심이를 찾으러 간 덕삼이 집으로 돌아와 홍배대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제가 찾아보니께 춘심이라는 처자가 우리 마을에 딱 한 명 있더구만요. 아주 찾느라 겁나게 힘들었습니다요. 웜에 그것이 참말이냐? 봉서봐 네 참말로 고생 많았다잉. 그런데 그 처자가 어디에 사는 처자더냐잉? 제가 알아보니께 말이오요. 여기저기서 물건 떼다가 저작거리에서 팔고 있는 행상인의 딸이더만요. 사는 것은 마을 귀퉁이의 조그만 초가집에서 살고 있고 말이오요. 멋이라? 하물며 땅을 일구는 농부도 아니고 장사치의 딸이란 말이요. 덕삼이 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잘못 찾은 것 아니냐잉? 아이고 무슨 그런 섭한 소리를 다 하십니까요. 어르신 제가 행여나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말이오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저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신 것입니까요? 아니다. 덕삼이 너 말이다. 너가 빨리 찾아온 값으로 내 니한테 열량 줄 테니께 말이요. 네 이번에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평생 비밀로 해줄 수가 있겠냐? 워메 자그마치 열량이나 말이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평생 누구한테도 말 안 하겠습니다요. 아이고 하필이면 이것이 참말로 곤란하게 생겼구만 참말로. 그렇게 찾았던 춘심이가 바로 천안 장사치의 딸이라는 덕삼이의 말에 홍배대감의 마음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갑수 또한 양반이라는 신분의 자부심이 상당했기에 혼처가 천안 장사치의 딸이라고 하면 반대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부인에게 어렵게 춘심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하이고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집안 중에 천한 장사치의 딸이란 말입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어쩌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명정스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틀린 말 한 적이 있었습니까요? 그렇기는 한디 말이요. 저 갑수란 녀석이 지 부인이 장사치의 딸이라고 하면 어디 장가를 가겠다고 하겠냐 이 말이지.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집안이 거짓골을 면하려면 갑수한테 철저하게 이 이야기를 비밀에 붙여서라도 혼담을 진행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자네가 생각해도 그 수밖에는 없겠지. 그러면 말이요. 내일 내가 날이 밝는 대로 그 춘시민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리다. 다음 날 홍배대감은 덕삼이가 알려준 대로 춘심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홍배대감이 춘심이의 집에 도착을 하니 마침 집 마당에 춘심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에게 슬쩍 말을 걸었지요. 여가 거 춘시민에 맞는가? 그렇기는 한디 어르신은 대체 누구실까요잉? 내가 잘 찾아왔구만 그려잉.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춘심이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춘심이를 찾아온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웜의 대감 어르신. 저희 춘심이가 대감님 댁 도련님한테 시집을 말입니까? 그려.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네 집 여식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네만 그래도 자네 딸이 우리 갑수한테 시집을 오기만 하면 내 차별하지 않고 친딸처럼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네. 어떤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자네 딸한테도 양반집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어르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춘심이가 신분까지 숨기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니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구만요. 아버지 손님이 찾아오셨던가요? 그래, 네가 춘심이인가 보구나. 아이고 딱 봐도 얼굴이 곱고 다부져 보이는 것이. 그려 스님께서 분명히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구만 그려. 어르신 그러면 제가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원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아무래도 이것이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그럼 한번 말을 잘 나눠보시게나. 홍배대감이 집으로 돌아가자 춘심의 아버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조심히 춘심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어가 내키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구만 춘심아. 안 그래도 힘든 시집살이를 양반인 채를 하면서까지 어찌 하겠냐잉. 아버지의 우려와는 달리 춘심이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요. 그래도 아버지, 그 대감 어르신 말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양반 집에서 하는 시집살이야 힘들기는 하겠지만서도 그 대감 어르신도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구만요. 뭐시야? 네 참말로 괜찮아겠냐 춘심아? 괜찮아다마다요. 제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한번 부자댁 구경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춘심이는 갑수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춘심이의 출중한 외모 덕분에 갑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춘심이가 한눈에 마음에 들었기에 춘심이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어렵게 키운 금쪽 같은 아들 갑수를 춘심이에게 내어주는 것이 탐탁치 않았는데요. 하이고 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나서 저것을 며느리로 드리기는 했지만 내 우리 갑수를 어찌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디 저 천한 것이 갑수 옆에서 자리를 꿰차고 있어 놓으니 아주 그 속에서 천불이 다 나는구만.
시어머니는 여종이 해야 할 집안일을 춘심이에게 시키는 등 이런저런 사소한 일은 전부 춘심이에게 맡겼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당신에게 그렇게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 모르겠구만. 어차피 나중에 안방마님이 되면 다 쓸모도 없을 일인데 말이오. 내 당장 내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당신은 걱정 마시구려. 아니구만요, 서방님. 어머니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저에게 집안일을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법을 알아야 나중에 남을 부릴 수도 있는 법이고 말이어요. 참말로 당신은 거 고운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참으로 곱구만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들인 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오. 허허. 힘든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남편 갑수의 사랑이 느껴졌기에 춘심이는 그것을 버팀목으로 삼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며 버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갑수와 춘심이 혼이 난 지 채 반년이 되기도 전에 홍배대감이 폐병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자 시어머니는 춘심이에 대한 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그녀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심하게 부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머슴 덕삼이가 해야 하는 몸을 쓰는 일까지 춘심이에게 시켰지요. 아이고 마님, 그 짐은 제가 옮긴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것까지 아씨한테 시키셨습니까요? 확실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평소에 힘을 써봤던 사람이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잉. 거 천한 신분이 어디 가겠냐 이 말이다. 마님하고 아씨랑 느껴지는 기품이 본질적으로다가 다른 것을 보면 참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만요. 그럼 마님 저는 거 밭에 일이랑 보러 나가보겠습니다. 워웜에 갑수도련님 언제부터 여기 계셨습니까요? 덕사마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말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을 말씀하실까요, 잉 도련님? 네가 어머니랑 하는 말을 전부 다 들었으니까 시침이 뗄 생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 네가 직접 네 입으로다가 아씨의 출신이 다르니 어쩌니 하지 않았냐이. 덕삼이 네 나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이 집에서 더 이상은 일 못할 줄 알고 있어라. 워웜의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님께서 한 말이기는 한디. 아이고 참말로 난처하게 되어버렸구만. 거 도련님 마님께는 절대로 제가 말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어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고 느껴진 덕삼이는 갑수에게 춘심이가 어떻게 하여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심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마치고 신방으로 돌아오자 갑수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서운 눈빛을 한 채로 춘심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요?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이. 속이다니 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랍니까, 서방님? 허허. 지금도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주 거짓말이 입에 배어버렸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네같이 천한 장사치의 딸이 감히 발을 들일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오. 여태까지 나를 속이고 부부의 정을 맺은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인디. 그나마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자식이 없을 땐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구만. 서방님 그것이 그러니께. 내 구차한 변명 듣기 싫으니 얼른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물러가도록 하거라. 춘심이는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 갑수가 얼음장보다도 차갑게 변한 모습을 보고는 그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저 눈물을 흘린 채로 갑수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시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심이는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소박맞은 주제의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친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을 찾아 떠나기로 하고는 발을 옮겼습니다. 이렇다 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픔에 빠진 채로 산 하나를 넘어가던 춘심이 와, 웜에 이것이 내 분명 아까 전에도 이 나무를 지나간 것 같은데 가만 보니 내 계속해서 같은 곳을 돌고 있었구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춘심이는 한참을 같은 곳을 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채로 얼마나 더 산속에서 길을 헤매었을까요? 다행히 춘심이의 눈에 멀리 민가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발견되었고 춘심이는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민가로 달려가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웜에 이 시간에 10만이도 아니고 부인께서 여기를 무슨 일로 찾아오셨단가요? 제가 사정이 있어 밤늦게 산 넘어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초행이라 그런지 산속에서 한참이나 헤맸구만요. 거식이 참으로 실례인지는 알지만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하이고 그거 큰일 날 뻔했구만요. 여가 저 혼자 사는 곳이기는 한디 일단 얼른 들어오시란께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으시길래 이 밤중에 위험하게 산을 넘으려고 하셨습니까요? 여가 참말로 들짐승도 많은 곳인디 우리 집을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만요 진짜. 낯선 사내가 큰일 날 뻔했다며 춘심이를 위로하자 춘심이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니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서러운 감정이 터져나와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우 웜에 부부인 거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눈물을 다 보이신답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서방님께 소박을 맞고 시댁에서 쫓겨난 몸이구만요. 소박을 맞은 주제에 이것이 친정부모님께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정처 없이 걷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구만요. 그런 일이 있으셨구만요. 이 시간에 여인 혼자서 산길을 헤매는 것이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는 했었는디 저는 거 봉섭이라는 숫쟁이입니다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숫가마가 여 산속에 있다 보니 이곳 산속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구만요. 저는 춘심이라고 합니다요. 그런데 봉섭 씨는 이곳에서 혼자서 지내시는 겁니까요? 실례지만 혹시 부인분께서는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하이고 저 같은 가난한 숫쟁이한테 누가 시집을 올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평생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이 술 만드는 것밖에 없소. 이렇게 산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직까지 짝을 만나지 못했구만요. 암만 좋은 숯을 만들어봐야 큰 돈을 벌 수 없으니 그저 가난한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가만히 있어봐라 산속을 헤매시느라 솔찬히 피곤하실 텐디 제가 눈치가 없었구만요. 저는 거 건너방에 작은 창고로 쓰는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얼른 잠자리에 드시지요. 창고에서 자야 한다면 제가 창고에서 자야제. 어찌 봉섭 씨한테 창고에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봉섭 씨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조금만 더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청소든 식사든 아니면 숯을 만드는 것을 돕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하이고 대담하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술 만드는 일이 바빠 다른 것은 거의 신경을 못 쓰면서 지냈는디 어찌 보면 이것이 잘된 일이구만요. 이왕 일이 된 거 그러면 그저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떠날 곳이 정해지면 그때 언제든지 가셔도 되시구만요. 그리하여 춘심이는 산속에서 봉섭이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집안일을 했던 춘심이에게 봉섭이의 집처럼 작은 집 집안 살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지요. 그렇기에 춘심이는 집안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이후에는 봉섭이 숯을 굽는 돌가마까지 청소를 할 정도였는데요. 하루는 돌가마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있는 춘심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돌가마의 돌 하나가 희한하게 노란빛으로 빛나는 것이었지요. 잠깐만 이것이 다 무엇이라냐. 이것이 햇빛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웜에 이것이 지금 금 아니다냐? 돌가마에서 금을 발견한 춘심이는 그것을 떼어다가 바로 봉섭이에게 가져갔습니다. 봉섭이는 춘심이가 가져온 금을 보고 크게 놀라며 기뻐하더니 내 한평생 돌가마를 보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디 이것이 가만 보니 춘심씨가 참말로 넝쿨째 들어온 복덩이 같구만요. 춘심씨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나랑 방을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이고 봉섭 씨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봉섭 씨는 총각이지만서도 저는 한 번 소박을 맞은 그런 사람인디 말이어요. 한 번 소박을 맞든 두 번 소박을 맞든 그것이 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춘심씨랑 나랑 그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춘심씨 아니 춘심이 이 금을 가지고 말이오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미천으로 삼고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봉섭 씨만 제 과거가 상관없다고 하시면 저도 그러면 괜찮구만요. 봉섭이는 춘심이가 그저 집으로 굴러 들어온 복덩이 같아 좋았고 춘심이 역시 자신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봉섭이에게 마음이 끌렸기에 둘은 한마음으로 마당에서 한밤중에 물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며 조촐하게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금을 팔아 저잣거리에 작은 기와집을 마련하고는 이 돈을 기반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지요. 서방님, 이 정도 미천이 있으면 장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금이나 새우젓 같은 것을 사서 묵혔다가
때를 봐서 팔아도 큰 돈이 되고 말이어요. 나는 그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장사 말인가? 내가 장사라면 해본 적이 없는 젬병이인디. 그것이 어떻게 잘 될라나 모르겠구만. 서방님 제가 누굽니까요? 이래봬도 아버지 장사 준비는 제가 다 했구만요. 저희 부모님이야 돈이 없다 보니 크게 장사를 못했는디. 아, 이 정도 미천이면 손을 못 댈 것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계획을 해볼 테니께 서방님께서 옆에서 조금만 거들어주시면 손해는 안 볼 것이구만요. 그려잉.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농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네 말대로 한 명이라도 잘 알고 있는 장사를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겠구만. 춘심이는 어려서부터 시집을 가기 전까지 아버지 곁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았기에 남편 봉섭이를 설득해 작은 물건부터 다루는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한적한 마을에 거짓골을 한 나그네가 찾아왔는데요. 그 나그네는 딱 봐도 허기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요. 실례지만 어르신, 제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런디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 것이든 다 좋습니다. 내가 방금 새참을 다 먹어놔서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디. 아 맞다 그러지 말고 말이오. 이 길을 따라가면 큰 기와집이 하나 나올 것인디 그 집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큰 기와집 말이어요? 그려. 그 집 부부가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서는 제일로다가 큰 거상인디. 워낙에 인심이 좋아나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구만 그래. 그것이 참말이랍니까? 아이고, 알려주셔서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 나그네는 마을 사람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 그 기와집에 도착하니 주인 마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직접 마당으로 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나그네는 부끄러운 마음에 주인 마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밥을 구걸하였지요. 제가 말입니다, 마님. 지나가는 나그네인디.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그러는데 식은밥이든 뭐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요잉. 나그네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집까지 흘러오셨구만이라. 마침 집에 점심 끝나고 남은 식은밥이 좀 있을 것 같으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행랑채로 가서 천천히 드시고 가시지요. 오메. 마님 행랑채라니 당치도 않구만요. 저는 그냥 처마 밑에서라도 허기만 때울 수 있다면 괜찮은디.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하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행랑채로 모실 테니까 거기에 잠시 계세요. 제가 금방 밥이랑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는 주인 마님의 안내에 따라 행랑채로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한참을 멀뚱멀뚱 눈치만 보면서 앉아 있었지요. 잠시 후 그 주인 마님이 직접 작은 개다리 소반의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보자마자 나그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입에서는 침이 고이기 시작했는데요. 시장하실 텐데 사양 말고 드시지요. 주인 마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그네가 숟가락을 들고 밥에 달려들려는 순간 이것이 웬일입니까? 주인 마님이 내어준 밥 안에 수채 한 덩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마님 이것이 웬 수치입니까요? 아무리 잘 산다고 유세를 떨어도 정도가 있지. 장난을 칠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나그네에게 이런 장난을 치십니까요?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숯은 알아보면서 어떻게 전부인 얼굴은 못 알아보십니까? 느닷없이 전부인이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에 나그네가 삿갓을 벗고 주인 마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그제서야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요. 오메. 춘심이. 서방님, 천한 것이라고 저를 내쫓았으면 양반답게 잘 살기라도 해야지. 춘심이. 내 자네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만 그래.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다 무슨 꼴이랍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자네를 쫓아버린 이후에 어머니께서 노름에 손을 대시더니 그 많던 재산을 전부 날리시고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구만. 그 후에 나만 이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 빌어먹으면서 목숨만 부재한 채로 살고 있었구만 춘심이. 내 양반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말이오. 집안이 일이 망해버리고 손에 가진 게 없다 보니 그제서야 내가 책을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구만. 예상치 못하게 수년 만에 본서방 갑수를 만난 춘심이는 그동안의 갑수의 사연을 듣고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이 한데 밀려왔지요. 그리고 춘심이는 갑수에게 잠시 행랑채에 있으라고는
봉섭이 있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봉섭이는 평소와는 다른 춘심이의 얼굴을 보더니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했는데요. 서방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떠날 곳이 정해질 때까지 언제든 머물러도 좋다고 했지요? 제가 말이어요. 떠날 곳이 정해진 것 같구만요. 또 떠나다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춘심이는 봉섭이에게 본서방 갑수가 거의 거린이 되어 밥을 구걸하러 집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봉섭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한숨만 연달아서 내쉬었지요. 참말로 가야 쓰겄는가? 마누라. 인자사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생이란 것이 좀 살맛나게 바뀌었는디. 참말로 환장하겠구만. 제가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서방님을 아끼고 사랑하지만서도 이놈의 부부의 연이란 것이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방님을 두고 떠나려는 것이 참말로 마음이 찢어지지만서도 그래도 저 못난 본서방을 데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일 같구만요. 알았구만 그려. 내 당신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까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 그렇게 함세. 봉섭이는 춘심이와 몇 년 동안 함께 살며 평소 춘심이가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춘심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는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며 춘심이와 갑수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후 봉섭이는 춘심이와 함께 살며 배운 요령을 바탕으로 장사의 길에 더욱더 매진하여 거상으로 큰 성공을 하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춘심이를 따라간 본서방 갑수 역시도 나주에서 작은 서당을 열고는 지난 날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리산 산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병약한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봉섭이는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총각이었습니다. 봉섭이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두마지기 정도 되는 작은 땅에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무농사를 지으며 한 해를 보냈지요. 자네가 그 봉섭이 맞는가? 내 소문 듣고 이렇게 왔구만. 어르신, 거 물을 사시려고 오셨단가요? 그려. 내 자네 밭에서 나오는 무가 다른 집 무랑 달리 원체 맛있다길래 멀리서 달구지를 끌고 찾아왔구만. 어떤가 내 값을 잘 쳐줄 테니 무가 남은 게 있으면 한 접이라도 좀 팔아줄 수 있겠는가? 하이고 어르신 제때 오셨구만요. 안 그래도 올해 무가 빨리 나가서 마침 딱 그 정도 남아있겠습니다. 내가 나주에서 멀리 찾아왔는디 헛걸음하지 않아서 다행이구만 그래. 봉섭이가 물려받은 땅이 마을에 있는 다른 땅과는 달리 지력이 좋았던 것인지 봉섭이네 땅에서 나오는 무는 크기가 성인 장단지만 했고 맛이 참외처럼 유난히도 달았지요. 그렇기에 봉섭이네 무의 인기가 해마다 높아져 멀리서는 나주에서까지 상인들이 와 봉섭이네 무를 사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아버지, 다행히도 올해도 물을 수확하기 무섭게 다 팔려나갔구만요. 인자 거 주막에 갖다 줄 것만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히 조상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 무농사가 지금까지 잘 되어나서 참말로 다행이구만 봉섭아. 그러게 말이어요 아버지. 이 정도면 올해 한 해를 나고도 좀 여윳돈이 생기겠는디 말이어요. 봉섭아. 내 가만 보니 무농사 짓고 그것을 파는 수완은 인자 네가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구만 그려. 그나저나 이 녀석아. 이제는 너도 나이가 다 차서 슬슬 장가를 가야 할 것인디 말이다. 내가 세상을 뜨기 전에 그래도 손주놈 얼굴은 보고 가야 할 것 아니냐잉. 하이고 세상을 뜨다니.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하루빨리 손자 얼굴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봉섭이 네 혹시 마을에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냐잉?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봉섭아. 제가 어디 그런 처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봉섭이는 1년 내내 농사에 매달리는 다른 집과는 달리 여름에 땅을 뒤엎어서 가을에 무씨를 뿌리고 3달 정도만 밭 관리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외의 시기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신만이로 잔뼈가 굵은 진수를 따라 송이버섯이나 더덕 등을 캐기 위해 함께 산을 탔지요. 요즘 말이요.
아주 해만 떨어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하는 것이 참말로 고역이구만 그래. 성님,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고 일찍 잠자리에 드십니까요? 아, 우리 마누라가 나 몰래 뭐를 잘못 드셨나? 밤만 되면 아주 달려드는 게 무서워서 얼른 잘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이고, 그 마누라를 이겨내려면 일찍 자는 척을 해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100년 묵은 산삼 정도는 먹어야 할 정도구만 그래. 산삼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디. 우리도 뭐 만날 더덕이니 칡뿌리니 그런 것 말고 산삼이나 좀 캐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만요. 그러면 지도 한미천 제대로 마련해서 아창가나 가는 건디 말입니다. 어메, 우리 봉섭이 동상 장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둔 처자라도 있는 것인가이? 누가 있기는 한디 말입니다. 어찌 그것을 공짜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산에 내려가서 딱 막걸리 한잔하면 내 피로가 풀리면서 이야기가 술술 나올 것 같기도 한디 말이어요. 아, 술에 한 잔 당겼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는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술은 한 잔 사줄 수가 있지.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주막이나 한번 들르세. 그리하여 봉섭이와 진수는 일이 끝나고 가끔 들르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 주막은 명옥이라는 젊은 과부가 운영을 하는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봉섭이 물을 대기도 하는 곳이었지요. 어메 이것이 무슨 일이요? 내 막걸리만 2잔을 시켰는디 어째 백수까지 가져다 주시는가 주모?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는 것이요? 아, 이것이 진수화제 드시라고 내놓은 것이겠습니까? 봉섭 씨 먹으라고 내놓은 것이지. 봉섭 씨가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비싼 값에 물을 사겠다고 하는 곳이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꾸준하게 우리 집에 싼 값에 좋은 물을 대주니 아내 당연히 백숙이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이 맞제라. 아이고, 일하고 사람 차별하는 법이 어디 있단가? 일할 줄 알았으면 나도 문홍사나 지을 것인디 참말로. 아이고, 저 명옥 씨가 과부라는 점만 빼면 사람 좋겠다. 거기다가 장사머리까지 빠릇빠릇해 주막 운영도 잘하겠다. 참말로 괜찮은 사람인디 아깝구만 그려. 그나저나 봉섭이 그래 누군가이? 자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나도 성님처럼 똑같이 명옥 씨가 아깝다고 느껴져서 명옥 씨랑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시라? 봉섭이 자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인가이? 자네랑 명옥 씨랑 말인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얼마 전에 말이어요. 우리 집 물을 명옥 씨한테 가져다 주러 낮에 여추막에 들른 일이 있었는디 우리 마을에서는 못 보던 아재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싫다는 명옥 씨한테 자꾸만 추근덕 대길래 이 동네에서는 술을 마셨으면 좀 점잖게 마시라고 손을 좀 봐준 일이 있었구만요. 봉섭 씨 안 그래도 저 양반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참말로 고맙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옥 씨한테 추근대는 것을 우리 마을에서 어디 보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것이 도와주신 답례라고 하기는 그런데 혹시 아직 점심 안 드셨으면 제가 인자 막 점심을 먹을 참이었는데 말이어요. 이것이 혼자 먹으려니 적적해서 그러니 같이 안 드실랍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 염치불구하고 함께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명옥 씨가 도와준 답례로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해서 밥만 한 그릇 얻어먹고 가려고 했는디 평소랑 다르게 막상 방 안에서 둘이 있다 보니 기분이 조금 묘한 것이 밥이 아니라 정을 통하게 되어버렸구만요. 어메, 내가 여태까지 자네랑 그렇게 산을 같이 타면서도 이것이 눈치가 없었구만 그나저나 진수성님, 이것이 아버지한테는 아직 비밀입니다요. 제가 오래 행여 산삼이라도 캐게 돼서 어떻게 명옥 씨랑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삶미천을 좀 마련하게 되면 그제서 아버지한테 조심히 말씀을 드려볼까 하구만요. 알았구만 알았어. 그래서 자네가 아까 뜬금없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했구만.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디 삼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좀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보세. 봉섭이의 사정을 들은 진수는 그 다음 날부터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눈에 불을 켜고 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보름 정도 지나 그날도 봉섭이는 진수와 함께 깊은 산속에서 부지런히 버섯등을 따고 있었는데요. 에? 저것이 무엇이다냐? 순간 눈앞에 하얗고 긴 물체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 봉섭이 오메 저게 백사 아니다냐? 이것이 내가 잠이 와서 잘못 본 것이다냐? 아니면 참말로 백사가 내 눈앞에서 지나간 것이다냐? 봉섭이는 자신이 본 것이 진짜 백사인지 긴가민가 하여 그 뱀이 나타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님, 진수성님. 한참이나 뱀이 지나간 자리를 뒤진 봉섭이는 마침내 산삼을 발견하였고 진수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진수가 능숙한 솜씨로 산삼의 뿌리를 캐기 시작했지요. 한참의 시간을 걸려 산삼을 전부 캐보니 10년근 정도 되어 보이는 산삼 7뿌리가 나왔습니다.
진수는 산삼을 발견한 봉섭이에게 네 뿌리를 주고는 자신은 세 뿌리를 챙겼지요. 진수성님, 역시 성님께서 삼이 날만한 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시기는 하구만요. 저는 그 얼른 명옥 씨한테 가볼까 하는디 오늘은 제가 막걸리를 살 테니께 같이 안 가실랍니까요? 허허. 봉섭이 자네 먼저 내려가세. 나는 말이여 조금 더 이 주변을 살펴보다 내려가야겠구만. 알겠구만요. 성님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따가 그 마을에서 보시게요. 네 뿌리를 받았으니 이 중에서 한 뿌리는 아버지께 다려드리고 세 뿌리 정도만 약재상한테 팔아도 이것이 그래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구만. 봉섭이는 진수를 뒤로 한 채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명옥이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봉섭 씨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오셨구만요. 그 명옥 씨 내가 오늘은 재수가 붙은 날인지 산삼을 네 뿌리나 발견했구만요. 그러니께 내 이것을 약재상한테 팔면 돈이 제법 될 텐디 명옥 씨 이걸로 나랑 합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봉섭 씨는 총각이지만서도 저는 과부 신세에다 주변에서 보는 눈이 있는디 어떻게 봉섭 씨한테 제가 재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봉섭 씨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봉섭 씨 아버님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요? 그거야 아버지께 말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 아버지도 명옥 씨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면 명옥 씨의 과거 같은 것은 신경 안 쓰실 거구만요. 봉섭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심은 그려요. 내 나를 봐서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요. 워메 그것이 참말입니까 명옥 씨? 명옥 씨 내가 말이어요. 인자 앞으로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께 명옥 씨는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구만요. 하루 동안의 산삼과 함께 명옥이의 마음까지 확실하게 얻게 되어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한 봉섭이.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날아가는 듯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명옥이 봉섭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워메, 이것이 누구요? 안 그래도 봉섭이가 인사드릴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만 자네는 주막을 운영하는 명옥이 아닌가? 내 알기로 자네는 거 분명히. 봉섭의 아버지는 인사를 드리러 온 명옥이를 보더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는 다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였지요. 제가 생각해보니 주막에 할 일을 깜빡하고 왔구만요. 이것이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디 다음에 다시 좋은 날을 잡아서 오겠습니다. 실례 많았구만요. 명옥이는 봉섭이의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실망했다는 낌새를 차리고는 서둘러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옥이 주막으로 돌아가니 그제서야 흥섭이는 닫았던 입을 열었는데요. 이놈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과부를 데리고 왔냐잉. 내 참말로 동네 창피해서 못 살 것구만. 아버지, 명옥 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디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쫓아버리십니까요? 내 참말로 아버지가 이러실지는 몰랐구만요. 네가 뭐가 모질라서 저 과부한테 장가를 간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여. 저 명옥이 본서방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떴는디 한 번 일어난 일이 두 번은 안 일어날 것 같냐잉 이놈아. 사람 팔자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아무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런 과부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은 없다잉. 아버지, 그 말씀은 억지십니다요. 참말로 너무하시구만요. 아버지에게 인사만 드리면 일사천리로 명옥이에게 장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봉섭이의 기대는 아버지의 반대에 막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섭이에게 찾아온 나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지요. 명옥이 봉섭의 집에 인사를 다녀간 지 3일 후 느닷없이 봉섭이의 집에 포졸이 들어닥치고는 봉섭이를 오랏줄로 묶었지요. 그리고 포졸이 봉섭이를 관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워메, 자네들 이것이 다 무슨 일인가 그래? 사람을 데리고 가더라도 이유라도 알려주고는 데리고 가야 할 것 아닌가? 어르신, 여 봉섭이가 말이어요. 살인 혐의가 떨어져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구만요. 살인이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신만이 진수의 부인이 봉섭이를 살인 혐의로 고발을 했구만요. 봉섭이가 진수랑 함께 산을 탔는디 진수는 벌써 일주일째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봉섭이만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봐서 봉섭이가 산삼에 눈이 멀어 산에서 진수를 살해했다는 말입니다. 자, 자세한 것은 관아에서 알아볼 테니께 자네는 순순히 따라오라고잉. 워메, 봉섭아,
관아로 끌려간 봉섭이는 수차례 자백을 강요받았고 곤장을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명옥이 옥에 갇힌 봉섭이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명옥 씨, 저는 참말로 억울하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진수성님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요? 진수성님은 좀 더 산삼을 찾아본다고 하고 저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했는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산에 같이 내려갔어야 하는 것인디 말이오요. 봉섭 씨 걱정하지 마시란께요. 저는 당연히 봉섭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만요. 내 봉섭 씨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어찌 지내나 확인하러 온 것뿐이구만요. 그나저나 지금 저보다 말이오요. 네, 여기 갇혀 있다 보니 우리 아버지가 참말로 걱정입니다요. 올해 무농사를 지으려면 이제는 밭을 갈아 엎어야 하는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약한 아버지가 무시는 어떻게 혼자서 뿌리 걷지만서도 땅을 어떻게 갈아엎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봉섭 씨가 발견한 산삼이 있으니 올해는 그걸 팔아 연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내가 눈에 차지는 않을 테지만 제가 가끔 봉섭 씨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드릴 테니께 봉섭 씨는 봉섭 씨 걱정만 하시란께요. 하이고 명옥 씨, 그 산삼도 역 관아에서 못된 것들이 내가 진수성님을 죽였다는 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증거물이라고 다 가져가 버렸지 뭡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진수성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해를 어떻게 넘길지 참말로 앞이 깜깜하구만요. 원매 그 산삼이 무슨 증거물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요? 그러면 말이어요, 봉섭 씨.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명옥이는 무엇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듯 봉섭이에게 종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명옥이 가자마자 감옥을 지키고 있는 포조를 조용히 불렀는데요. 제가 아버지에게 꼭 전할 말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서신을 저희 아버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신을 자네 아버지에게 말인가? 그려 내 꼭 전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봉섭이에게 서신을 받은 포졸은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신을 곧바로 원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옥에 갇혀 있기는 하나 불편한 데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밭에 그것을 묻어놨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나갈 때까지 절대 밭을 가시면 안 됩니다. 옳거니 이놈이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더니 드디어 꼬리가 잡혔구만. 드디어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고 생각한 원님은 포졸들을 데리고 봉섭인의 무밭으로 곡괭이와 삽을 가지고 가 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하루 종일 밭 전체를 무려 2자나 파내려 갔지만 나와야 할 진수의 시신은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았지요. 하이고 이놈이 분명 서신에 여기에다 묻었다고 했는데 그 진수의 시신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그래. 그렇게 원님은 봉섭이의 밭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사건의 행방은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자욱히 낀 이른 아침, 마을의 한 사내가 헬스케진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행방불명이 되었던 진수였지요. 웜에 서방님,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란가요? 내 서방님이 산에 올라간 이후 아무 소식도 없어나서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말이어요. 허허, 마누라, 그것이 말이오. 내가 산삼을 발견했구만. 그것도 100년근짜리로 말이오. 산삼이고 나발이고 일단 저랑 얼른 관아에 가야 쓰겄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만요, 서방님. 서방님 때문에 지금 봉섭이가 죽게 생겼구만요. 봉섭이가? 그것이 무슨 말인가 자네? 진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부인이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듣고서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은 죽은 줄 알았던 진수가 제 발로 찾아오자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진수 자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서 마을로 돌아온 것이냐? 우리가 자네가 죽은 줄 알고 자네 시신을 찾는다고 온 산을 얼마나 뒤졌는지 알기는 하는가? 하이고 원님, 그것이 그러니께 제가 우리 마누라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쪽간 곤란한디 말이오요. 이놈, 니놈 때문에 지금 엄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니놈이 곤장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실토를 할 것이냐? 아, 아닙니다요. 원님, 그것이 그러니께 말이오요. 산에서 봉섭이가 10년근 산삼 7뿌리를 발견한 다음에 저는 산삼은 한 자리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봉섭이를 먼저 내려보낸 후에 혼자서 한참 그 주변을 살폈구만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려 100년근 정도로 보이는 큰 산삼이 세 뿌리나 더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횡재를 했다고 생각한 저는 그 길로 약재상으로 가서 산삼 2뿌리를 팔고서는 마누라가 찾지 못하게 전주에 있는 기방으로 갔습니다요. 그리고 그곳 기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한 이틀 정도만 놀다 가려고 한 것이 기생에 눈이 팔렸구만. 2주일이나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냈지 뭡니까요? 그렇게 여태껏 기방에 있다가 겨우 산삼 한 뿌리만 건져가지고 이제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뭐시라? 집에다가는 기별도 하지 않은 채로 여태까지 기방에서 기생한테 눈이 팔려 그곳에 있었단 말이냐? 네 그것이 참말이렸다. 참말이고 말고요, 언님. 거 전주에 있는 기방에 기별하시면 제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구만요. 웜에 이것이 큰일이 나버렸구만 그래. 원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진수의 부인에게서 사람을 무고로 고발한 죄를 물어 100년근 산삼을 빼앗고 바로 봉섭이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저 진수 부인의 말만 듣고서는 자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했구만. 그나저나 그 자네밭에 사람을 묻었다는 소리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원님이 묻자 봉섭이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지요. 네? 원님 사람을 파묻다니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요? 제가 우리 집 닭을 잡아먹은 여우놈을 밭에 묻은 적은 있는디 말이오요. 그나저나 이것을 제가 우리 아버지 이외에 다른 사람께는 말한 적이 없는디 혹시 원님 제 서편을 읽어보셨단가요? 내 참말로 미안하네. 대신에 내가 보상으로 자네에게 뺏은 산삼 4뿌리에 100년근 산삼을 하나 더 줄 테니 그것으로 이번 일을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봉섭이 내 좀 부탁하네. 배에 100년근 산삼을 말입니까요? 이번 일이 참말로 큰일이기는 한디 사람이 다 실수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깔끔하게 없던 일로 하고 시원하게 잊어버리겠습니다. 원님. 억울하게 옥에 갇힌 봉섭이는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게 되어 마침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봉섭아, 나는 참말로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구만. 네가 곤장을 좀 맡기는 했어도 그래도 이것으로 그치기를 참말로 다행이구만 그려. 아버지, 저도 진수성님이 조금만 늦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구만요. 그나저나 아버지, 제가 옥에 갇혀있는 동안 호졸들이 와서 우리 밭을 아주 잘 갈아엎어 놨지요. 인자 우리가 무심한 뿌리면 쓰겄습니다. 네가 옥에 있으면서 호졸들이 우리 집 밭을 헤집어 놓은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잉? 허허, 이게 말입니다. 전부 다 명옥 씨의 생각이었구만요. 봉섭이는 아버지에게 명옥이 서신을 이용해서 호졸들이 밭을 파헤치게 만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옥 씨가 만약에 그 생각을 해내지 못했으면 제가 옥에서 나오더라도 무농사 시기를 놓쳐서 올해를 넘기기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이요. 그 명옥이가 과부라는 것에만 눈이 팔려서 그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구만. 봉섭아, 내가 참말로 미안했다. 내 지금이라도 명옥이한테 내가 직접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볼 테니 너 얼른 명옥이를 좀 불러와 줄 수 있겠냐? 워메, 아버지,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명옥 씨네 주막으로 갈 테니까 인자 다른 말 하시면 안 됩니다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봉섭이는 그 길로 곧장 명옥이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옥 씨, 되었구만요. 아버지가 드디어 허락하셨다니까요. 엄매, 그것이 참말입니까, 봉섭씨? 그리하여 봉섭이는 마침내 명옥이에게 장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봉섭이는 어느 때보다도 큰 물을 수확할 수 있었는데요. 그 딱딱한 밭을 명옥이의 지혜로 포졸들이 무려 2자 깊이로 갈아 엎었으니 무농사가 여느 때보다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진 홍배대감은 일찍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땅 역시도 마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을 제일가는 천석군 부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배대감의 자식들 역시 전부 장성하여 이미 전부 장가를 가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기에 남들이 보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였지만 벌써 몇 달 동안 불면증에 밤이 되면 도통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오늘도 내 이 시간까지 잠을 못 드는 것을 보니 얌전히 잠들기는 글렀구만 그래.
이것이 참말로 잠을 못 드는 데는 약이고 무엇이고 필요가 없구만. 안 되겠다. 내 산책이라도 나가든지 해야지. 홍배대감은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들을 전부 찾아가 불면증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전부 사용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불면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지요. 홍배대감이 방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마당에 나오니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만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이거야 원사방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이 다들 그저 내 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너만은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바라봐 주는구마잉. 사실 그가 이렇게 잠에 들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배대감이 워낙에 돈을 우선하고 손에 쥔 것을 놓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다른 이와 조그만 분쟁이 생기면 항상 송사로 해결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무려 3건의 송사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지요.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먼저 덕삼이와의 송사를 들여다보면 덕삼이는 작년부터 홍배대감 집 논을 일구는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는 홍배대감과 한 해에 쌀 7가마니를 받는 3년 계약을 맺고 홍배대감 논에서 소자기를 시작했지요. 그런 덕삼이 한 해 동안 일을 마치고 추수가 끝난 후 홍배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덕삼아? 네 지금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 세경을 쌀 10가마니로 못 올려주심은 제가 내년부터는 대감 어르신 소장농 노릇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다 이 말씀입니다요. 아니 이 녀석아, 네가 나랑 계약을 3년을 했는디 계약을 싹 다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품삯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이다냐? 아, 주변의 지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한테 10가마가 아니라 12가마, 심지어는 15가마도 주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구만요. 그래도 제가 홍배대감님하고 1년간 일을 했던 정이 있어서 10가마만 말씀드린 것이니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야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지 이 녀석아. 내가 계약도 안 끝난 소장농 품삯을 올려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구만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어르신과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이 최근 들어 안 좋아지셔서 어머니 약값까지 해결해야 하니 어르신께 말씀드린 거구만요. 그러니 사정 한 번만 봐주시고 거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계약이라도 풀어주셨으면 하구만요. 아이고 이 녀석이 이제는 하다하다 거짓말까지. 아야 덕삼아, 내가 여태까지 말이다. 지주 노릇을 하면서 나한테 그 핑계를 대면서 품삯을 올려달라는 소장농이 지금 너가 딱 7번째구만. 아무튼 나는 말이여, 네가 계약대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관아에 고발까지 할 생각이니 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관아에 고발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장농 덕삼이 고집을 꺾지 않고 더욱더 억지를 부리기에 홍배대감은 그 길로 관아로 가 마을 이방에게 덕삼이를 고발하였습니다. 아이고 홍배대감님, 그 소장농 덕삼이를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감님께서 고발하신 거면 제가 얼른 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요. 두 번째 송사는 신만이 일석이와의 송사였습니다. 하루는 홍배대감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산에서 일석이라는 한 신만이가 산삼을 무려 6뿌리나 발견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그 신만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워웜에 홍배대감님께서 우리 집에 다 찾아오셨구만요. 안 그래도 제가 산삼 문제로다가 오늘 내일 중으로 대감님 댁에 들를 참이었는데 말입니다. 아 일석이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보니까 소문이 맞기는 한가 보구만 그래. 자네가 우리 산에서 산삼을 무려 6뿌리나 캤다고 하던디 그것이 사실이 맞는가 그래? 맞구만이요 어르신. 제가 산에 가기 전날에 허연 용꿈을 꿨었는데 그것이 산삼을 발견하는 징조였나 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하고 10만이랑 반반씩 가져가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제가 어르신한테 크고 좋은 놈으로 3뿌리 양보하겠습니다. 양보라니? 자네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내 산에서 자네가 내 허락도 없이 캔 산삼인디 그것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 어디를 가나 오면이 관례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어르신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겠구만요. 저도 이것이 제가 발견한 산삼이니 어르신께는 한 뿌리도 못 넘겨주겠습니다. 그려 일석이 자네가 산삼을 발견했을 때부터
나를 바로 찾아오지 않을 때부터 알아봤구만. 자네가 그리 나온다면 내 관하에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려. 이리하여 홍배대감은 머슴덕삼이를 관아에 고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관아로 찾아가 이방에게 10만이 일서기를 고발하였지요. 워우, 웜에. 그 고얀 신만이 녀석이 감히 대감님 산에서 산삼을 무단으로 캤단 말입니까? 안 되겠습니다. 아직 원님께서 지난번 덕삼이와의 송사를 처리하는 중이기는 한디 제가 이것도 같이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사는 바로 홍배대감이 평소 자주 가는 기방의 기생 향단이와의 송사였지요. 우리 대감 어르신께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얼굴 표정이 안 좋으셨구만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은 저랑 술 한 잔 쭉 들이키시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향단이 너 때문에 사는구만 그려. 그나저나 향단아, 네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봤느냐잉? 대감님 첩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안 그래도 내 생각을 하기는 했는디 지금처럼 대감님 옆에 마님이 떡하니 살아계시는디 말이어요. 제가 대감님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치가 보여서 어디 밥이 목으로나 넘어가겠습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대감님, 차라리 저한테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을 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집이라니? 갑자기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향단아? 아, 대감님께서 저한테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지내면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고 오직 대감님만을 기다리면서 눈치 볼 것 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굳이 대감님 댁에 첩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말이어요. 그려잉. 듣고 보니 네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구만. 내 안 그래도 마을 저작거리 귀퉁이에 조그만 기와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디 내 그것을 네 앞으로 돌려주마. 대신에 향단이 네 내가 그렇게 해주면 여 기방에서 나와 나만을 바라보는 첩이 된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이고 그것이 참말이십니까? 대감님 약속하다마다요. 홍배대감은 기생 향단이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와집을 하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기방을 나와 그 기와집에 이사를 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홍배대감이 부인의 눈을 피해 향단의 집을 찾았는데요. 자, 자네는 누군디 이 집에서 나오는 것인가이? 누구라니요, 어르신. 제가 여 집주인이니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집 주인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내가 분명히 이 집을 향단이 앞으로 돌려놨는디 말일세. 아, 그 향단이라는 처자 말하는구만요. 아, 그 처자가 일일서 이 좋은 집을 갖다가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집 문서를 저렴하게 샀구만요. 그런데 어르신은 도대체 누구신디 그러십니까요? 뭐시라고라?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향단이는 참말로 믿고 있었는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만.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머슴 봉섭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향단이를 찾아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고 향단이 마저 관아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워우, 워메, 어르신. 지금도 그 소장농이랑 신만이에 대한 송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디 거기다가 또 기생을 고발한다는 말이십니까?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하기는 한디 자네가 원님께 말 좀 잘해주시구랴. 그리고 홍배대감이 관아의 향단이를 고발한 후 며칠이 지나 관아의 이방이 홍배대감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감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님께서 홍배대감 어르신 송사를 무려 2건이나 처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또 기생 향단이를 고발한다 하니 원님께서도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려. 나도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건을 고발한 일은 일찍이 없었는디 내 생각해보니 안 그래도 바쁜 원님까지 귀찮게 하게 되었구만 그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디. 이럴 때일수록 홍배대감님께서 원님께 좀 성의를 표해서 원님을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워메. 자네 그 말이 무슨 말이란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그 송사를 해결하고 싶으면 돈을 내어놓으라 이 말인가? 하이고 대감님, 이것이 어찌 제 머리에서 나온 소리겠습니까? 원님께서 저한테 말하시기를 안 그래도 경무로 인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대감님 송사를 3건이나 한 번에 처리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오고 가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지라. 알았네. 원님께서 그리 말하셨다면 내 부탁하는 입장에서 별 수 있겠는가? 하다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자는 마을 원님까지 나에게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구만. 다들 이렇게 내 돈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 내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말로 모르겠구만 그래. 원래부터 이런저런 생각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홍배대감은 세 건의 송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의 불면증은 나날이 심해져 갔지요. 거기다가 원님에게까지 뒷돈을 요구받다 보니 다른 이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져만 가서 수십 년을 같이 산 부인마저 믿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안방을 부인에게 내어주고 각방을 쓰기에 이르렀지요. 다시 시간은 현재로 돌아와 오늘도 홍배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마당에서 하염없이 달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감님 시간이 이리 늦었는데 어디 외출하십니까요? 아이고 덕팔아. 내 잠이 도통하 나서 그러니 거 바람이나 좀 쐬고 들어오련다. 이 시간에 말이십니까? 그람은 대감님 저도 따라 나서겠습니다요. 시간이 일하고 늦었는데 대감님 혼자 위험할 수도 있구만요. 아니다 덕팔아고 아서라 아서. 너가 어디를 따라오겠다고. 그냥 나 혼자 잠깐 나갔다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덕팔이 저 녀석도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 밤중에 나를 따라 나선다고 그런다냐. 내가 저를 어찌 믿고. 어림도 없구만. 그래 어림도 없어. 자신을 따라 나서겠다는 머슴 덕파리를 뒤로 한 채로 홍배대감은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홍배대감은 세상에 혼자만이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고독감에 서러움을 느낀 그는 정처 없이 달을 벗삼아 걷기 시작하였는데요. 한참 동안을 발이 닿는 대로 논두렁길을 지나고 산길을 건너다 어느새 이웃마을까지 닿게 된 홍배대감. 그는 이웃마을 초입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웃음소리에 발길을 멈춰 세우고는 자신도 모르게 귀신이 홀린 것 마냥 그 웃음소리를 쫓아 그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갔지요. 마누라, 그러면 내 술도 한 잔 받아보시구려. 하이고 서방님. 참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단둘이 술을 하니 이 맛도 각별하구만요. 그러게 말이오. 자식놈들이 다 장성에 나간 후에 우리 둘만 집에 일이 남아서 적적할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농사일 끝나고 마누라랑 한잔하는 재미가 이리 좋구만 그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서방님. 요즘은 꼭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안 듭니까요? 거 나이 든 부부 둘이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하는 모양이구만 그래. 아이고 생각해보니 내 우리 마누라랑 언제 마지막으로 사이좋게 마주하면서 술을 마셨는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만 그래. 참말로 부럽구만 참말로. 그렇게 홍배대감이 낯선 초가집 마당에서 부부의 대화 소리를 엿들은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부부의 대화 소리는 어느새 코고는 소리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고 있던 홍배대감에게 방에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고 싶은 욕심의 홍배대감은 창호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요. 그리고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대려고 하는 순간 왜지? 서늘한 밤 공기가 홍배대감의 코를 간지럽혔는지 잠자고 있는 마을 모든 사람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홍배대감은 크게 재채기를 해버렸지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방 안에서 달콤하게 자던 집주인은 깜짝 놀라 손에 낫을 하나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는데요. 이 쌀 도둑놈이 과한을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도 왔구만. 지난번에도 우리 집 쌀을 훔쳐가더니만. 내 안 그래도 아주 니놈이 다시 찾아오기를 벼르고 있었구만 그래. 워메. 이것이 오해구만이요 왜? 제가 여 쌀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니께. 엄마, 잠깐만 이것이 누구요? 자네 홍배 아닌가? 내 이름이 홍배가 맞기는 한디. 거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이고 자네 나 몰라보겠는가? 어렸을 때 같이 서당에 다녔던 흥섭이라니께. 자네가 그나저나 우리 집에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그래? 공교롭게도 홍배대감이 코고는 소리를 엿들었던 집은 다름 아닌 홍배대감과 함께 어린 시절 서당에 함께 다니던 흥섭이라는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는 함께 서당을 다니며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으나 홍배대감은 워낙에 집안이 부자라 서당을 나온 이후 지금의 천석군 부자가 되었지만 집안이 가난했던 흥섭이는 농부가 되었던 것이었지요. 홍배대감이 흥섭이의 권유로 방에 들어오자 흥섭의 부인 춘자는 조용히 술상을 그들 앞에 놓아주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홍배대감은 갑자기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오, 몸에 자자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 암만 반갑다고는 해도 갑자기 눈물까지 다 흘리고 말이오. 그것이 그러니께 내 몇 달째 밤이 되어도 통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 말이요. 자네 코 고는 소리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게 들려서 말이지. 자네 집 방문 밖에서 그저 멍하니 듣고 있었던 것이라네. 내 코 고는 소리가 말인가? 도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란가? 홍배대감은 흥섭이에게 자신이 왜 밤에 잠에 들지 못하는지 사정을 말해 주었지요. 이야기를 전부 들은 흥섭이는 그런 홍배대감을 보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요. 내 그동안 이웃마을에 살면서도 여기까지 자네 이야기가 자자하더구만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자네 소장농하고는 품삯을 두고, 그리고 자네 산에서 산삼을 캔 10만이랑은 산삼을 전부 달라고 송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래? 아이고 그뿐인 줄 아는가 이 친구야. 거 기생 하나랑은 내 조그만 기와집을 사줬더니만 그것을 홀라당 팔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기와집 하나를 두고도 송사를 벌이고 있구만. 한 번에 송사를 3건이나 벌인단 말인가?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고만 그래. 그럼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은 그렇지만서도 자네가 지금 전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전부 가지고 있는 땅 말인가? 그것이 아마 전부 다 하면 550하고도 한 6마직이 될 거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우째 물어보는가? 그러면 만약에 자네가 송사에서 전부 이기게 된다면 그것이 몇 마지기 정도 이득이 되는가? 아마 전부 내가 이기게 된다면 못해도 5-6마직이 상당은 될 거구만 그려. 자네 말일세? 거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그랬지? 나한테 잠이 잘 오는 기가 막히는 특효약이 있는디 어디 한번 먹어볼란가? 대신에 약값으로 땅값 6마지기는 지불을 해야 하는구만. 멋이라? 땅 6마지기분이나 말인가? 아이고 여지껏 일이 가난하게 살더니만 그 순수했던 흥섭이 자네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드는구만.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이 이런 법이지. 그려 믿져야 본전이제. 거 약이란 것이 있으면 한번 줘보게 이 친구야. 홍배 자네가 말일세 전부 그 소송을 취하해 주시게나.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야말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특효약이라 이 말이야. 아, 자네가 그 소송을 취하해서 논 6마지기 분에 돈을 날린다고 해도 자네는 여정 논 55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천석군 부자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 아니겠는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내 흥섭이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 드나 했더만 괜히 아까운 시간만 뺏겼구만 그려. 홍배대감은 흥섭이 자신에게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흥섭이의 집에서 다시 먼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 홍배대감은 또다시 잠자리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흥섭이의 말만이 떠올랐지요.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그 땅들을 사들였는디 저렇게 현실성이 없는 소리를 하니 여태 가난해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아이고 내 별소리를 다 듣는구만 참말로. 홍배대감은 친구 흥섭이의 조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고는 계속해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마음에 쉬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삼경이 넘도록 잠이 들지 못한 채 불면증의 고통은 점점 커져가자 홍배대감의 머릿속에서 흥섭이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는 듯 했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진짜 돈을 잃었다는 셈치고 한번 시도라도 해볼까잉?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거의 잠을 자지도 못한 홍배대감. 긴 새벽이 지나 날이 밝아오자 그는 자리를 박차고 뜬 눈으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홍배대감이 아침 일찍 관아에 도착하니 마을이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홍배대감을 맞이했는데요. 이방 거 내 말일세. 거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해줬으면 하는구만. 네? 무엇이라고요, 대감님? 소를 취하하신다면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아, 3건 전부 다 말일세. 아무튼 나는 거 취하해달라고 자네에게 말을 했으니 이만 돌아가 보겠네 그려. 워메워메, 홍배 대감님. 홍배대감이 소를 취하하고 관아를 박차고 나온 후에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바로 덕삼이의 집이었습니다. 덕삼아, 내 방금 관아에서 오는 길이다잉. 거 너가 품삯 계약을 위반했다고 걸었던 소를 취하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구만.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품삯은 그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내 이번만은 네 말대로 내년부터는 한 해에 10가마를 주도록 하마. 그 계약서를 원하면 지금 바로 써줄 수도 있고 대신에 앞으로는 말이다. 그 다른 곳 갈 생각 말고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거라 그래. 하이고 대감 어르신 이것을 제가 뭐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그럼 내일 내 계약서를 써줄 테니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하거라잉. 거 누가 찾아온 것이냐? 홍배 대감이 덕삼이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방 안에서 덕삼이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쇠약해 보이는 그녀에게 덕삼이는 홍배 대감이 자신의 품삯을 올려줬다면서 이제 어머니의 약값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말입니다. 양봉장을 하는 저희 외삼촌이 보내준 꿀인디 맛이 기가 막힙니다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말고는 보답해드릴 것이 없으니 이거라도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려 덕삼이 자네 내 꼭 잘 먹도록 하겠네. 그 어머니 잘 모시게나. 아이고 나는 덕삼이 저 녀석이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 줄 알았는디 그것이 참말로 사실이었구만 그래. 그리고 홍배 대감이 소를 취하하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10만이 일석이 홍배 대감이 소를 취하했다는 소문을 듣고 홍배 대감의 집으로 찾아왔지요. 대감 어르신께서 소를 취하해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요.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산삼을 그냥 제가 다 가지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인두껍을 쓰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제가 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대감 어르신을 위해 쇳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그동안 어른답지 못하게 흉한 욕심을 내비쳐서 미안했구만 그래. 일석이 자네 말일세. 이번에는 내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 한 뿌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네가 전부 갖게나. 대신 다음부터 자네가 내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반반으로 하세. 어르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안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다가 송사를 앞두고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그날 밤 홍배 대감은 덕삼이에게 받은 꿀 한 통과 10만이 일석이에게 받은 산삼 한 뿌리를 자신의 앞에 펼쳐놓으니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는구만 그래. 내가 본래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모르겠구만. 흥섭이 그 친구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구만. 가만 보자 내 그러면 말이지. 한참을 꿀통과 산삼을 들여다본 후 홍배 대감은 마당으로 나가 머슴 덕파리를 불렀지요. 어르신 부르셨습니까요? 덕파라 네 말이다. 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향단이를 찾으러 간 봉섭이한테 이제 그만 돌아오라고 기별을 전하도록 하여라잉. 어르신 거 아직 봉섭이한테 그 기생을 찾았다는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냥 돌아오라고 전하란 말씀이십니까요? 그려 인자는 다 상관이 없구만 그래. 머슴 덕파리가 알았다며 물러가니 그제서야 홍배 대감의 마음은 이전에 맛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려 흥섭이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가는구만 그려. 나한테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던 그런 욕심들로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나갔으니 그 욕심들로 마음이 억눌려 이렇게 무거웠던 것이었구만 그래. 그리고 이제는 그 욕심들을 전부 내보내니 자연스레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고 말이여. 허허, 내 이것을 모르고 여태 그 비싼 약들만 찾아먹고 있었구만 그래. 그날 밤 홍배 대감은 오랜만에 부인이 머무는 안방으로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인의 옆에 누워 눈을 감으니 마침내 몇 달 만에 깊고 달콤한 숙면에 빠질 수가 있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